1994년 12월 1일 새벽 3시 20분 중국 구이양시의 북부 교외에 위치한 도시 삼림농장. 농장의 인부들은 잠결에 땅이 울리는 강력한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깨어난 이들이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진동은 점차 거세졌고 이내 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굉음까지 들려왔죠. 그 근원지는 바로 인부들의 머리 위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마치 추락하듯 날아가는 그것은 붉은 빛과 초록빛을 내뿜는 두 개의 구체였는데요. 이 광경을 코앞에서 목격한 농장 인부 첸 리안유와 란 더룽은 굉음에 귀까지 틀어막았고 휘몰아치는 강풍에 휘청거리다가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날아가는 사고까지 겪었죠.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농장 인근에 위치한 소나무 숲을 향해 날아갔으며 산발적인 굉음을 터뜨리며 저 너머로 사라졌죠. 인부들은 이를 곧장 관청에 신고하였고 새벽에 수십 통에 달하는 신고 전화를 받은 관청은 이른 아침 급하게 기상학회 소속 전문 조사단을 산림농장으로 파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쑥대밭이 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무려 400그루에 달하는 소나무가 서쪽을 향해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증언한 비행체가 날아간 방향과 같았죠. 이것을 관찰한 전문가는 위에서 짓눌리거나 무언가 거대한 것이 치고 지나간 흔적 같다는 소견을 남깁니다. 이어서 조사단이 향한 곳은 또 한 번 신고 전화가 빗발치던 구이저우 철도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은 삼림농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한밤중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농장 위를 지나 날아간 곳으로 추정되었죠. 공장지대에서도 괴이한 흔적은 이어졌습니다. 설치되었던 강철판들은 종이장처럼 휘어졌으며 70톤에 달하는 열차는 무려 20m나 밀려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열차가 밀린 지대가 오르막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0톤급의 열차가 무언가와 부딪혀서 언덕을 20m나 오른 것이죠. 새벽에 이 근방을 비행한 항공기는 없었으며 군용 또는 기상 관측용 비행 물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조사단은 이것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자연현상의 일종이라 결론 내렸는데요. 소문은 상공에 나타난 기괴한 자동차라는 뜻의 공중 괴차라는 수식어를 달고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사건 내용과 분석을 접한 중국 과학원의 수석과학자 우양 지휘와는 이것이 다운버스트 혹은 육지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일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다운버스트는 뇌우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한 하향풍으로 지면에 닿고 난 후에는 매우 광범위한 수평풍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풍은 최대 풍속이 초당 50m에 달하는데 이는 가장 강력한 12등급 풍속 허리케인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죠. 지휘원 말고도 중국 내의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지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운버스트에 의해 생성된 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진 것이라면 하향풍이 발생한 중심으로 나무들이 방사하듯 쓰러져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강력한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숲 주변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부엽토층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큰 줄기들이 부러진 데에 반해 작은 가지들은 거의 상처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직경이 25cm에 달하는 나무 줄기가 두 동강이 날 정도였다면 잔가지들 역시 모조리 부러졌어야 정상이었죠. 토네이도 가설 역시 대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토네이도에 의한 피해라면 그 궤적이 회전하는 띠 모양이어야 하는데요. 남겨진 피해는 서쪽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규칙이 없었죠. 또한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관찰되어야 했지만 나무들은 모두 부러지거나 짓이겨진 형태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피해 흔적의 상당 부분이 서로 끊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거대하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사라졌다 생겼다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면 도중에 끊어져 있는 피해 흔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래 도시 삼림농장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 삼림농장은 해발 1200m에 토네이도 형성에 취약한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실제로 농장에서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70년 동안 단 한 번의 토네이도도 관찰된 이력이 없었죠. 중국의 UFO 연구협회 이사인 왕 후안랑은 이것이 UFO와 같은 괴비행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농장의 인부들과 철도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예로 들었는데요. 농장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기기관차가 감속하는 듯한 강한 쇳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으며
붉은 빛과 초록빛을 내뿜는 구체 모양의 발광체 2개가 서로 뒤섞인 채 상공을 질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철도 공장 기숙사 6동에 거주하는 리 시우친의 증언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녀는 산림농장에서 굉음을 발생시킨 거대한 무언가가 기숙사 위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에 밖으로 나간 그녀는 밤하늘에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반짝이는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기숙사 뒤의 풀밭에 약 2m 정도의 그을린 흔적이 남았는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흙에는 압착된 흔적이 없었고 이것은 공중에서 발생한 고에너지로 인해 풀 윗부분만 까맣게 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철도 공장 근처에 위치한 수농 호텔의 주인 루 수농 역시 때 아닌 소란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녹색 빛을 내는 원형 후광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퀴처럼 구르듯이 상공을 질주했다고 하였죠. 물체의 뒤로는 짙은 안개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고, 이로 인한 후폭풍이 호텔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물체가 지나가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건물 내의 모든 시계와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인근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현상이기도 했죠. 사례 중에는 철도 공장의 전기기술자 유영보가 겪은 일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노동자들과 함께 파괴된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중앙사무실 인근의 시멘트 바닥에서 60cm 정도의 직경을 가진 원형의 불탄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약 20분간 머물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다시 기숙사로 복귀하였죠. 그날 저녁 유영보는 자신의 손목시계가 20분 정도 느리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노동자들도 동일하였죠. 괴 비행체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불탄 자국 근처에 있었던 동안 시계가 고장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는 이것을 재차 확인해보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가서 불탄 자국 위에 시계를 정확히 4분간 올려놓았고 또다시 시계가 4분 느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것을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피해 지역에 최초로 도착한 구이양 TV의 기자 타오 취안, 저우 샤오첸과 구이양 이브닝 뉴스의 기자 루오 완슝 역시 반나절 정도 전자장치 이상을 겪었던 것이죠. 촬영 장비들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영상은 녹화본 상당 부분이 날아갔으며 찍은 사진들은 모두 까맣게 혹은 일그러져 출력되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은 해당 피해 지역에 짙게 남은 자기장 에너지로 인한 것이라 유추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이상 증세였죠. UFO 연구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후 치권은 UFO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강한 에너지, 고자기장이 관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하며 그날 구이양시를 가로지른 미상물체가 외계에서 유래한 UFO일 수 있다는 근거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 강한 반발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외계의 UFO와 엮기에는 비약이 심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UFO 가설에 신중하고 과학적인 이론을 덧붙인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이저우 과학원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마 루이안이었는데요.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은 접시 모양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죠. 산림농장에 나타난 미확인 항공기는 모종의 이유로 추락을 겪었고 비행체 전체가 지상으로 떨어졌지만 기체가 가진 좋은 특성으로 인해 에어 쿠션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체는 추락과 동시에 파괴되지 않고 땅에 여러 번 튕긴 후 다시 날아올라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정상적인 착륙 과정에서 소나무 숲을 뭉개고 공장의 강철판을 휘게 했던 것이며 이것은 토네이도로 설명되지 않던 중간에 끊어진 피해 흔적을 완벽히 뒷받침해준다. 그는 비행체가 실제로 추락할 뻔했지만 땅에 튕기고 부딪히며 극적으로 다시 운동 수행 능력을 되찾았고 철도 공장을 지나갈 시점쯤 정상 비행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체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제트 추진체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졌으며 비행체의 엔진 등으로 인해 동체 주변에서 생성된 강력한 흡입력과 바람은 추락할 때마다 주변의 나무와 건물들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파괴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과연 그날 2시 삼림농장 위를 지나간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것을 보다 현실적인 이론으로 설명해내기 위한 현장 과학조사가 열리게 됩니다. 타이위안 기술대학교의 공기역학 전문가 리우 평준도 조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는데요. 그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전문 기술들을 활용 아주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죠. 그는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자연현상 중 구상 번개 이론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상 번개는 자연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신비로운 기상현상으로 번개가 공 형태로 응축되어 대기 중을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관찰된 이력이 다수 존재하죠. 이것은 실제로 UFO로 오인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상 번개의 지속 시간은 대부분 3초 남짓이며 길다고 해봐야 수십 초였습니다. 게다가 이동하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소리 또한 거의 나지 않죠. 그 형태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부 유사할 수는 있으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모두 부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더군다나 구상 번개가 400그루의 소나무를 부러뜨리고 강철을 휘게 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조사팀의 전문가들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죠. 결국 구이양시에 출몰한 공중괴차에 대한 것은 어떠한 자연현상, 과학이론으로도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으로 대중들에게는 신비롭고 기묘한 이야기거리로 쉬지 않고 입에 오르내렸죠. 그렇게 사건 발생 3달여가 지난 1995년 2월 9일 구이양시에 또다시 기이한 비행체가 목격됩니다. 오전 9시 4분경 구이양 공항의 관제탑이 항공기와 같은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미약인 비행체를 감지한 것인데요. 관제탑은 즉시 이 사실을 인근 4200m 고도에서 비행하던 광저우행 737편 기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무전을 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의 비행체는 737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직사각형의 모습에 겉면이 프리즘처럼 반짝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궤비행체였는데요. 모양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는가 싶더니 이내 동그란 원형 구체의 모습으로 변하였고 900km의 속도로 날고 있던 737편 비행기 주변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고 하죠. 기장은 이것을 다시 관제탑에 알렸고 관제탑은 즉시 공군에게 장거리 레이더 감시를 요청합니다. 737편 비행기는 급하게 고도를 낮추어 긴급 착륙하였죠. 사건은 당분간 기밀로 유지되었으나 민간 항공관리국에 보고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며 세상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공군 레이더를 통해 식별되던 UFO는 오전 9시 13분경 두샨 영공에서 사라졌다. 737편 비행기는 레이주항에서 40분간 정차하고 다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기장이 비행기가 UFO에 의해 요격될 것을 두려워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당시 구이양 지역의 관제탑 센터장이었던 리밍도 미약인 비행체가 출몰하고 737편에 탑재되어 있던 충돌 방지 경보 장치가 작동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하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UFO 연구협회의 사무총장인 후 치관은 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바로 3달 전 삼림농장 위에 나타났던 의문의 방문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둘은 비슷한 지역, 외형,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수개월을 간격으로 구이양시의 하늘 위에 나타난 기이한 비행물체, 둘은 서로 같은 대상이었던 걸까요? 후 치관은 구이양시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 이력이 있나 찾아보던 중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청나라 시대의 유명 학자 정전이 남긴 옛 문헌 기록이었죠. 건능 36년 밤이 시작되자 북동쪽 하늘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크기는 소만큼 컸고 색깔은 미꾸라지처럼 검었는데 점차 붉은색의 양초와 같이 색이 변했다. 그것은 사방으로 빛나며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확인 결과 문헌에서 정전이 일컫는 남서쪽 방향은 현재의 구이양 방향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후 치관은 이것이 구이양에서 발생한 UFO 현상에 대한 최초의 서면 기록일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학계에서도 해당 기록에 대해 정전이 기록하려 한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수백 년 전의 문자상 기록만으로는 추가적인 접점을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궤비행체가 추락 흔적을 남긴 구이양시의 삼림농장에서는 현재까지도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괴된 숲에서 새로 자라난 소나무들의 성장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더디단 건데요. 같은 나이의 소나무가 10m 이상 자라날 동안 해당 소나무들은 1m 남짓만 성장하였던 것이죠. 이 역시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남긴 발자취의 여파인 걸까요? 구이양시에 출몰했던 공중괴차의 정체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희귀하고 특이한 자연현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미지의 방문자가 탑승하고 있던 외계 비행체였을까요?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